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 덕분에 광고를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평소에 단백질을 뭘 먹는 게 좋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서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무조건 좋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상황을 직접 실험해보고 약 한 달간 먹어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백질 쉐이크가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며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혈당 실험할 제품은 뉴제스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제품이 다른 식물성 단백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 혈당 실험과 영양성분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인에게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합성에 중요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는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일상생활용이나 가벼운 운동 시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은 일상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상황을 가정해서 다음 3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식물성 단백질 제품과의 혈당 비교.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 중 판매량이 높은 제품과 뉴제스트를 준비했고 단백질 섭취량 20g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뒤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부피가 아니라 단백질을 동일하게 맞춘 후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운동과 단백질 섭취 비교. 두 번째는 30분간 걷기 운동 전과 후에 단백질을 먹고 비교해봤습니다. 걷기는 운동이 될 정도로 평소 걷는 속도로 동일하게 걸었습니다. 걷기 운동 전후 단백질 섭취가 혈당 변화와 포만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시 혈당 비교. 탄수화물은 식빵 한 장으로 정했고 빵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15분 뒤 빵을 먹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뉴제스트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89, 식후 1시간은 101, 식후 2시간은 99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87, 식후 1시간은 115, 식후 2시간은 10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28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30분간 걷기를 해봤습니다. 걷기를 마치고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1, 식후 1시간은 103, 식후 2시간은 92가 나왔습니다. 혈당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30분 동안 걷기 후 단백질을 섭취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3, 식후 1시간은 118, 식후 2시간은 120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빵을 먹고 혈당을 비교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2, 식후 1시간은 151, 식후 2시간은 13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9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을 먹고 10분 뒤 식빵 한 장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0, 식후 1시간은 138, 식후 2시간은 115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48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놓고 보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두 제품 모두 혈당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뉴제스트 단백질은 혈당 상승폭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영양성분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두 제품 모두 단백질 함량은 20g으로 동일하지만 A 제품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당뇨인 입장에서는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혈당 곡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 기준에서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A 제품에는 유화제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대로 뉴제스트는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혈당 수치 그 자체와 별개로 당뇨인이 꾸준히 먹을 제품을 고를 때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와 걷기를 보면 운동 전후 모두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활동을 같이 하면 혈당과 포만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로 가볍게 먹을 간식을 찾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비교하면 혈당 측면에서 단백질을 먼저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더 낮고 2시간 수치도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확실히 증가했고, 탄수화물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식사 전에 단백질을 함께 활용하는 게 혈당과 포만감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이 왜 당뇨인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뉴제스트 제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면서 장단점과 실생활 활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당뇨인에게 혈당 조절과 포만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대체했을 때를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는 당뇨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공복인슐린이 작지만 유의하게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단백질은 식후의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 반응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배고픔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충분히, 그리고 실제로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느냐입니다. 이걸 평가하는 대표 지표가 DIS이고, 식량농업기구는 단백질 품질 평가에서 필수 아미노산의 소화 흡수를 반영하는 DIS를 권고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DIS가 낮아지기 쉬운 이유는 제한 아미노산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 합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은 총 단백질 양도 보지만 실제로는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 같은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DIS가 낮거나 류신, 아미노산이 낮아 같은 그램을 먹어도 근육 합성 자극이 덜 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제스트 단백질은 일상생활용, 가벼운 운동과 함께하는 단백질 보충용으로 추천됩니다. 또한 부족한 류신은 계란, 닭가슴살,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해주면 근육 합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뉴제스트 제품의 영양 성분을 보면서 당뇨인 관점에서 장단점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양 성분이 당뇨인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1회 제공량 25g 기준으로 단백질 20g, 탄수화물 0.8g, 당류 0g, 105칼로리입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탄수화물과 당류가 거의 없어서 식후 혈당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단순합니다. 라벨 기준으로 분리 완두 단백, 코코아 분말, 천연향료, 타우마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공 감미료나 유화제 같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단맛을 낼 때 흔히 쓰는 인공 감미료 대신 타우마틴을 사용했습니다. 단맛은 있지만 당류는 0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당뇨인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글루텐, 유제품, 대두가 들어가 있지 않아 특정 원료를 피하시는 분들에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텁텁함이 거의 없고 가루 뭉침도 적어서 물에 섞어 먹기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또 밥양을 줄이는 대신 식전에 단백질을 먹었더니 혈당 상승이 많이 줄었고 포만감도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타우마틴 특유의 단맛은 처음엔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두세 번 먹다 보니 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중 하나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1회 25g에 나트륨 467mg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이유는 완두콩이 토양에서 흡수했던 천연 미네랄들이 단백질과 함께 강하게 결합되어 농축되었기 때문인데요. 당뇨인은 혈압이나 신장 이슈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염을 신경 쓰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스쿱을 마시기보단 1회 섭취 중심으로 가져가고 식단 구성 시 나트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근육 합성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식단에서 계란, 닭가슴살,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조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닭가슴살, 계란, 채소와 한 끼를 구성하면 굉장히 든든하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원료와 무첨가 제품 특성상 가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 업로드 후 일주일간 할인, 그리고 초반 3일은 추가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댓글 고정 링크에 적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약 한 달간 먹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첫째, 배고플 때 간식 대용.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높아서 간식용 단백질로 좋습니다. 둘째, 식사량 조절용. 식사할 때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증가하여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 간단한 단백질 보충.
가벼운 운동 시에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넷째,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단백질 간식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맛은 초코, 바닐라, 딸기 맛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초코가 성분도 가장 좋으면서 세 가지 맛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